예. 자, 보세요. 이걸 우리 뭐란다 그랬습니까? 이월과세. 아시겠죠? 그죠? 이월과세. 예. 그럼 이게 불법행위라 그랬잖아. 그죠? 왜 부당행위가 될 수 있는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토지를 샀다, 뭐 집을 샀다든가, 뭐 토지를 샀다가, 그죠? 뭐 건물을 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갖다가 4억에 샀다, 그죠? 4억에 샀다. 이 값이 좀 올랐습니다. 자기 배우자한테 6억에 지금 이제 6억을 올랐습니다. 이 시가가, 그죠? 요거는 취득을 4억에 했는데, 올랐죠, 그죠? 올랐는데 6억짜리를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정리세 안 하죠. 과거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상속세와 정려세가 시험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속세, 정려세, 부가가치세까지 시험 그 과목이 있었다가 이게 이제 없어졌습니다. 개정되면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상속세 안 배웁니다만은, 예. 정려세는 6억까지가, 부부 간의 정려는 6억까지가 면제입니다. 세금이. 즉, 우리는 이제 공제된다 이런 표현합니다. 공제. 예, 뭐 같은 뜻이죠. 그죠? 그러니 부부 간의 정려는 6억까지가 공제되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러면 4억짜리를 6억에 정리하면은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없죠? 그럼 6억짜리를 6억에 팔았습니다. 갑한테. 그럼 또 본전에 팔았으니까 양도 차익도 없으니까 양도세도 없죠. 그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4억짜리가 배우자를 통해서 6억에 팔렸어도 세금이 한 푼도 안 냈죠. 그죠? 정려세도 안 냈고 양도세도 안 냈습니다. 그런데 요게 몇 년이 지나면은 5년이 지나서면 인정해 주겠답니다. 근데 만약에 5년이 안 된다. 그죠? 4년이면은 이쪽은 거래가 없은 걸로 보는 거죠. 얼마에 샀다가 4억에 샀다가 얼마에 6억에 팔았으니까 2억 세금 내라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4억에 샀다가 6억에 팔았으니까 2억 차익 남았으니까 세금 내세요 이겁니다. 이게 왜 부당이 될 수 있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과세하겠답니다. 자, 몇 년? 5년. 기억하셨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라고 보세요. 우리가 여기 이제 부당행위 하나만 있죠, 그죠? 부당행위, 불법행위입니다.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뭐가 있냐 이러면은 바로 아까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저가, 양도, 고가, 양수 뭐 이런 거, 그죠? 저가, 양도, 금액을 낮게, 저가, 양도, 그죠? 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 을한테 10억짜리를 8억에 팔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 말하면 시가죠. 그죠? 시가 10억짜리를 8억에 팔았다고 뭐 하겠죠? 신고하겠죠. 그죠? 그렇죠? 이게잖아. 그죠? 자, 이때, 그러면은 10억짜리를 8억에 팔았다고 신고했을 경우에 차익이 얼마 생겼습니까? 2억이 생겼습니다. 그죠? 요 2억에 대해서는 인정해 줄 건지 안 해 줄 건지. 그러면은 요게 2억입니다. 그죠? 요기에 대한 법 규정이 있습니다. 법이, 요 법 규정이 뭐냐 하면은 바로 3억을 넘거나 3억 이상이거나 차익이 요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익이 10억과 8억의 차익이, 아시겠죠? 차익을 적어 드릴까요? 차익이 아시겠죠? 그죠? 요 차익이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익, 10억과 8억의 차익이, 요 차익이 3억 이상이거나 또는 요 시가의 5% 이상이면은 이걸 우리는 불법 행위로 보겠다.
요거 인정 안 하겠답니다. 즉, 요걸 인정 안 한다 이 말이죠. 그죠? 뭘 하겠다? 요걸 하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액이, 요 차액이 3억 이상이거나 5% 이상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지금 얼마가 됐습니까? 2억이 됐죠. 그죠? 요 차액은 지금 2억입니다. 그죠? 2억인데, 그럼 보세요. 3억은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요 시가의 5%, 10억의 5%면 5천만 원이잖아. 5천만 원 넘었죠. 예. 그렇죠. 이 5%에 딱 걸리잖아. 그래서 이거는 인정 안 해주겠답니다. 그럼 뭘 한다? 10억으로 하겠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걸 뭘 한다? 부당행위를 합니다. 요거. 부당행위. 요걸로 계산 안 해주겠답니다. 그죠? 부당행위라 딱 기억하세요. 부당행위. 예. 이것도 부당행위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는 하나. 요 두 가지 경우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뭐 어렵진 않죠. 그죠? 그런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말을 붙이 나오면 말이 굉장히 좀 이래.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하기 쉽지만은 아까처럼 이제 뭐 정여자, 갑, 수정자, 얼, 그죠? 또 특수관계 아닌 뭐 병에게 양도했는데 기간이 몇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좀 복잡해집니다. 좀 길어지다 보니 좀 헷갈릴 수 있지만은 기본 뼈대는 이거다 이거죠. 자, 그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갑이 을한테 팔았습니다. 10억짜리를 9억에 팔았다. 이거 부당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즉 말해서 시가 10억짜리를 9억에 신고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 차익이 얼마 생겼죠? 1억이 생겼잖아. 그죠? 1억은 그럼 요 규정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보면 되잖아. 3억은 안 되죠? 5%, 요 시가 5% 5천만 원 넘었네. 이거 들어가니 뭐 부당행위다. 그럼 이건 인정 안 한다. 그죠? 이거 인정 안 한다. 그죠? 요걸로 하겠다. 10억.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요게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요렇게. 그럼 요 경우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은 시험에 대비해서는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 나머지 부분에 자, 교재 한번 볼까요? 예. 자, 우리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248쪽에 보시면은, 2월 과세를 했습니다. 예, 두 번째 줄에 2번을 보세요. 거주자가 양도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그랬죠. 5년 이내. 5년 동그라미 딱 치시고, 5년. 예. 배우자. 양도 당시에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한다. 그래서 이혼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 말. 이혼. 예. 사망으로 인한 소멸. 요거는 제외하고, 사망. 돌아가셨으니까, 그죠? 요거는 제외한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혼한 전부인한테 이렇게 정리했을 때도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망했다면은 이거는 5년 가는 거 없잖아. 그죠? 뭐 3년만 해도 관계없다 이거죠. 예,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아래 보시면은 수용당했다. 이것도 제외해 줍니다. 수용돼서 어쩔 수 없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정리했는데 이 사업 시행자에게 그죠? 이 땅이 수용되었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도 어쩔 수 없잖아. 그죠? 법률 규정이니까. 그럴 땐 제외한다. 예, 그걸 보시면 됩니다. 아래 3번에 2월 과세의 효과 한번 보세요. 납세 의무자. 정려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소유 양도한 것이므로 예, 수정자가 양도소의 납세 의무가 된다 그랬습니다. 요거 하나 중요합니다. 요 경우에 그죠? 납세 의무자 누구냐? 요거 하나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 세금 누가 내야 될까요? 5년 내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양도했잖아. 그죠? 이 사람이 양도를 보는 이게 납세 의무자. 그럼 이 사람 정여자가 될죠? 수정자가 됩니까? 이 사람이 양도했으니까 당연히 정여자잖아. 그죠? 그런데 아닙니다. 누구? 수정자입니다. 왜? 왜 이 사람이 내야 될까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정리받은 이 사람이 팔았는데
5년 내에 팔았으므로 이 정여자가 양도한 걸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 사람이 양도했습니다. 세금 누가 내야 된다? 이 사람이 내야 된다 이겁니다. 세금은. 왜?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물건을 정해놨잖아요, 지금. 소유권을 누가 가했습니까? 이 사람 가했잖아. 그죠? 또 관계가 누구죠? 부부 관계잖아. 그러니 납세 의무자를 누구를 했다? 수령자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도 시험이 잘 나와요. 아시겠죠? 요거 기억하세요. 예. 예. 이거는 이제 상식으로 아세요. 부부 간에는 연납세 없습니다. 연대납세 뭐 알겠죠? 예. 이거는 상식으로 생각하세요. 이것도 몇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만은 부부 간에는 연대납세 의무가 없다. 알겠죠? 부부 간에는 연대납세 의무를 하는 게 없습니다. 예. 남편의 빚을 배우자가 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남편 빚이 있으면 배우자가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 법에.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빚이 있는데 재산도 남편 소유에 있다가 사망해 버렸습니다. 빚이 있는데 그럼 그 상속을 누가 받죠? 배우자 받죠. 그럼 배우자가 빚도 상속 승계받아야 되죠. 그럴 경우에는. 그때 만약에 남편 재산은 1억이고 빚은 만약에 10억이다 그죠? 재산은 1억을 만약에 상속받으면 빚도 10억을 승계받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상속 이걸 안 하면 되죠. 포기. 그러면은 빚도 포기합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는 상속 개시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됩니다. 아셨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속 개 돌아가신 날부터 몇 개월? 3개월 내에 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예. 예, 아래 보세요. 양도세. 예. 보면은, 동그라미 3번 정여세 처리. 정여세. 수증자가 자산 중 일부만 양도한 경우에 양도한 가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정여세를 양도한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로 본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거. 이것도 세금 냈을 거 아니고 만약 내는 세금이 있다고 정여세 내는 세금이 있으면 그거는 공제해 주겠답니다. 필요경비로서. 아시겠죠? 예. 다음 249쪽에 예, 거기 보면은 부당의 계산에 부인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쭉 내려갑니다. 고가, 취득, 저가, 양도. 그죠? 이거는 10억짜리를 8억에 했다는 거는 저가, 양도고 반대로 8억짜리 10억 했다는 거는 샀다는 건 이 사람 입장에는 고가 취득이잖아. 그죠? 예, 반대가 되니까. 예, 그래서 8억짜리 금액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가 그죠? 더 높은 금액을 할 수도 있고 낮은 금액을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저가, 양도, 고가 취득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여튼 저가, 고가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 저가 하거들랑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죠. 3억 또는 몇 프로? 5%. 그걸 뭐라 부른다? 부당행위다. 아시겠죠? 예. 이제 뒤로 가세요. 250쪽에 참고. 그거는 말뜻 참고입니다. 우리 법에 보면은 특수관계자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가 누구죠? 부부입니다. 배우자. 예. 배우자와 또 직계 존비속이죠. 그리고 뭐 사촌 내 혈족이라든가, 예. 팔촌 내 인척이라든가 등등 또 종업원도 해당됩니다.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등등 이런 사람들 갖다 우리 세법상 특수관계자라 한다. 아래 4번, 5번 예, 그런 거는 참고로 보시고 요거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51쪽에 보면은 비사업용토 이거는 시험 대상 아닙니다.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그건 뭐 너무 자세히 이거는 비업무용 토지 있죠, 그죠? 내가 비업무용 토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 그게 뭐 범위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분들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뭐 우리가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업무용 토지가 뭐냐 그것도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양도세에 대한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이제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그죠?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럼 양도세의 가장 핵심 부분을 이제 정리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 끝냈고, 이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죠? 예, 처음으로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와서, 예, 이번에 이제 223쪽에 보면은, 자, 보세요. 우리 양도소득세, 그죠? 양도소득세에서 공부할 내용이 뭔지 아시죠? 그죠? 과세 대상 네 가지잖아. 그죠? 네 가지. 예, 양도소득세가 뭐냐? 양도라 하는 거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죠? 소유권을 넘겨주고, 그 소유권, 말하면은 그 소유권을 넘겨준 사람이 세금 내야 되죠? 받은 사람은 무슨 세 내야 되겠죠? 취득세 내야 됩니다. 그죠? 취득세 내야 되죠? 예, 그래서, 자, 우리 양도, 자, 이리 오세요. 보세요. 보시면은,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예, 부동산 등을 양도, 그죠? 양도를 했다. 양도로 보는 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거 구분하셔야 되고, OX. 이 양도한 자가 누가 되죠? 납세 의무자. 그죠? 양도한 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양도한 자입니다. 그죠? 예. 그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양도한 자가 되겠죠. 그죠? 이 자가 그 세금이 뭐죠? 양도세죠. 그 양도세라는 것은 그 양도 차익,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 것. 이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한 이 세금을, 이걸 우리는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그죠?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 양도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일로부터 2달 내, 양도일의 월말로부터, 여기에 양도식이라는 거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월말입니다. 알겠죠? 조금 자세히 적어 드릴게요. 양도일로 보는 게 이제 월말입니다. 양도한 달의 월말로부터 2개월 내에, 2월 내.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월 5일 날 양도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달 말로부터 2달, 5월 말부터 2달이면 언제죠? 6월 말, 7월 말까지 세금 내면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 3월 25일 날 집을 팔았다. 요달 말로부터 2달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5월 말까지 이렇게. 아시겠죠? 말까지 자진해서 뭐하고 신고 납부하는 조세. 이게 양도세입니다. 요게 핵심. 그럼 자,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부동산 등 나오죠. 요거는 뭐죠? 양도소득세 뭐가 될까요? 그렇죠. 과세 대상. 과세 대상. 예. 그리고 요게 양도의 개념이죠. 양도로 보는 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것. 양도냐 아니냐. 그게 무슨 소리고, 양도 우리가 요거는 양도세 내는 거, 요거는 양도세 안 내는 거, 내고 안 내고, 요거는 세금 내야 됩니다. 양도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죠? 소유권을 넘겨줬다. 이걸 우리가 사실상 유상 이전이라 이래 부르거든요. 양도란 뜻은 여기 적을게요. 소유권을 넘겨줬다 이겁니다. 우리가 넘겨준 거잖아요. 넘겨줬는데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주는데 실제 넘겨줬다 이겁니다. 그걸 뭐라 부르느냐? 사실상 유상 이전. 돈 받고
대가를 받아야 되죠. 대가성. 실제 넘겨주고 대가 받는 이거는 뭐라 하죠? 팔았다 이 말입니다. 팔았다. 그러면 양도세 안 내는 거 예를 들어서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넘겨줬습니다. 살아생전이라면 무슨 세? 정려세잖아. 그죠? 왜? 무상이니까.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넘겨줬는데 돌아가시면서 넘겨줘도 그러면 무슨 세? 상속세죠. 그죠? 왜? 그거는 왜? 무상이니까. 그거는 양도세 아니다 이겁니다. 정려세와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또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가 그 토지가 예를 들어서 수용되고 그 대가를 돈을 받았습니다. 그럼 수용되고 대가를 돈으로 받았다는 거 우리가 팔은 걸로 간주해 버립니다. 세금 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내 땅이라는 만약에 토지가 수용되고 나서 그 토지 값만큼 말하면 지목이 바뀐 땅, 이제 거기에 집이 들어서야 되니까 밭이 뭐로 바뀌겠죠? 대지로 바뀌겠죠. 그죠? 지목이 변된 그 땅을 돌려받았습니다. 그걸 우리 뭐라 부릅니까? 환지라 이랍니다. 환지는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세금 안 냅니다. 왜? 그거는 파란 거 아니잖아. 그죠? 형식만 바뀌었잖아. 그래서 양도가 아니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은, 여기에 반대말이 있네. 그죠? 형식상. 유상의 반대는 뭐? 무상. 요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알겠죠? 예. 그럼 우리가 양도세에서 공부할 부분이 뭐라 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과세 대상 알아봐야 됩니다. 그죠? 사실상 유상 이전. 형식, 요거 반대, 형식은 무상, 양도를 보지 않는 거. 이 양도의 개념. 아셨죠? 그리고 사실상 양도한 자. 개인이죠. 그죠? 이 개인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개인. 그 법인은 무슨 세? 그렇죠. 요 개인이 납세면 법인은 무슨 세? 그렇죠. 법인세를 내야 되죠. 법인은 아닙니다. 양도세를 내는 그 납세 의무자는 반드시 누가 내야 된다? 개인이다. 이거 개인, 자연인. 법인은 무슨 세? 법인세 내야 됩니다. 법인세. 그럼 납세 의무자는 뭐 할 거 없네요. 그죠? 예, 이러니까 자 보세요. 과세 표준 나왔네. 과세 표준과 세율. 그죠? 세율. 그리고 바로 마지막 뭐가 있죠? 신고납부 있네. 신고납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세금이지만은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하면 뭐가 있죠? 보유기간 나오죠? 보유기간. 예. 요 2년이라 하는 보유기간이 있습니다. 그죠? 예, 보유기간이 있죠. 그죠? 예.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했다. 그럼 비과세잖아. 그죠? 세금 안 내죠? 비과세. 요 우리가 비과세를 합니다. 그죠? 요 2년이라 할 때 2년은 뭐죠? 바로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이잖아. 그죠? 보유기간. 예. 보유기간 하는 거는 취득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양도일까지. 그죠?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그죠? 예. 자, 이렇게. 예. 우리 방금 요 부분 했죠. 그죠? 과표 부분 했습니다. 그죠? 과세 표준. 요거는 조금 전에 우리 했습니다. 보세요. 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는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고 나면 양도소득이고 기본공제를 빼고 나면은 과세 표준에 곱하기 뭐였죠? 세율 했죠. 공부했죠. 그죠? 요 부분. 예. 요 부분을 했습니다. 그죠? 했고. 그럼 딱 보니 이제 과세 대상 OX. 그죠? 그리고 비과세 부분, 과세 표준, 그리고 보유기간과 취득, 보유기간이죠. 취득 양도일, 과세 표준, 그리고 요 신고납부. 요거는 막 묶어도 관계 없습니다. 세율 뭐 따로 할 필요 없이. 요거는 이제 한 건이라 볼게요. 요렇게 한 건. 예. 자, 그럼 네모가 모두 몇 개입니까?
자, 보세요. 여기 하나, 네모가 두 개, 그죠? 또 여기 보니까 비과세 세 개, 요거 묶어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잖아요, 그죠? 시험 문제 6문제 나옵니다. 양도세에서. 요 하나하나에 한 문제 나온다 보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각 다르니까 우리 오늘 정리했던 핵심 요거였습니다. 과표와 세율 부분 정리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 과세 대상, 자 우리가 이제 정리할 거 오늘 전체를 딱 정리하고 나서 우리 하나하나 또 할 겁니다. 자 과세 대상 이죠, 그죠? 과세 대상 다음 뭐죠? OX 알겠죠? OX 그런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비과세 부분, 그죠? 그리고 보유기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신고납부 이렇게 모두 6파트입니다. 크게. 우리 양도세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부동산 중개사, 공인중개사 시험에 부동산 세법에서 양도세가 가장 중요하죠. 그죠? 중요하고 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 시험에 나오는 파트가 요 6가지 파트 중에서 우리는 과세 표준과 세율이나 요게 가장 중요한 부분. 요 부분 오늘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죠? 예. 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뭐 하죠? 과세 대상. 아시겠죠? 그리고 뭐죠? 예, OX. 요 순서 잘 아세요? 뭐 꼭 순서를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순서는 관계없으니까. 과세 대상, OX. 그리고 비과세. 그리고 보유기간. 그리고 마지막 신고납부. 이렇게. 아셨죠? 요래서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전체로 보시면은 부동산 등을 양도한 자가, 그죠? 그 세금을 양도일이 속하는 월말로부터 2달 내에 자진 신고 납부하는 조세가 뭐다? 양도세다. 한 번 더. 부동산 등을 양도한 개인이 그 양도세라는 세금을 양도일의 월말로부터 2달 내에 자진 신고 납부하는 조세. 그걸 뭐라 부른다? 양도소득세라 한다. 아셨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과세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